안녕하세요. 버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AI 거품론 재부상이 되면서 3%대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3,900선 붕괴가 됐어요. 이러다가 사이드카가 발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하락세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붉어진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3.29% 이 시각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든든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향해서는 자금줄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외국인들이 빼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개인이 받아주고 있죠. 이게 중요한 굉장한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장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리게 되면 개인도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오늘 떨어진 거 거의 마감장에 딱 주워버리면 또 다음 주에 오를 건데 라는 기대감이 그냥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식 고수가 다 됐어요. 저점에서 이삭죽기 딱 해가지고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오른 시점에서 딱 팔아버리고 이제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이걸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 형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특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2만 원대로 내려왔고 좀 7%, 8%까지 빠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개미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저점에서 무조건 잡으면 이거 돈 된다. 그래도 쏠쏠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1조 4천억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조 7천억 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되면 반대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개인이 빼고 외국인이 사들이는 이런 어떤 형태의 반복적인 스테이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자금 인풋 아웃풋이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 사이에서 존재하는 수익률을 빨대를 딱 꽂아 놓고 그냥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일명 꿀 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이 출렁출렁거려도 출렁거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어떤 인지가 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두 달 장세가 쭉 이래 왔으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식시장은 자금 자체가 공격적으로 돌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이런 어떤 AI 거품론이나 금리 불안정성, 환율 변동성을 좀 벗어나면 4,000피 찍고 5,000피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입니다. 반면에 아파트 거래량 보십시오. 726건으로 줄었죠. 왜 그럴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어쨌다는 둥, 분양가가 높았다는 둥, 금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는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돈다는 건 뭡니까? 거래량이 77%가 줄었다는 거. 거래량이 준 건 뭡니까? 그냥 개수만 준 게 아니야. 돈 액수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평당 2천만 원 분양가 찍어내고 있죠. 왜?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안 돌니까 시행사, 건설사에서 어떻게 쓰든 고농축으로 분양가를 내놔야지 어느 정도 마진이 맞거든. 그래서 8년 만에 2배로 뛰고 있고요. 서울은 평당 4,700만 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반증하냐?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돈이 제대로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고분양가 현상은 계속해서 올라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세 차익 기대해서 고점에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깃발 꽂으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누릴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이제 집을 사게 된다면 주거 안정성은 좀 추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도 이 선에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지라는 그런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지난밤에 0.84, 2%, 1.56% 떨어져도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우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지금 국내 서학개미들이 순 대외 금융자산 추이를 보십시오. 3, 4분기만 해도 어마무시 지금 꼭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 금융자산 부채 추이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B2를 국내 주식에도 하지만 오히려 더 파이를 해외 주식 쪽으로 더 말머리를 돌려 세우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식의 어떤 이 추이들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일 가능성 높고요.
지금 3, 4분기만 보더라도 2, 4분기보다 확실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미국에 뛰어든 서학개미들 전분기 대비 뭐 258억 달러 지금 증가하고 추세. 258억 달러면 37조입니다.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37조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뭔가 좀 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뭐 럭비공 튀듯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 지금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계속해서 뭐 전날 떨어지고 그 다음날 오르고, 그 다음날 떨어지면 전날 오르고, 아니지, 전날 떨어지면 그 다음날 오르는 그런 어떤 반복된 패턴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황금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부동산은 이제 거래 금액이 23.7% 확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 준다는 얘기는 거래 금액이 준다는 얘기고, 거래 금액이 준다는 얘기는 황금성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것은 수익률이 훅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특유의 어떤 자산 가치로서의 막대한 시세 차익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 뭐 양천구, 노원구, 송파구, 구로구, 은평구, 강동구 전방위적으로 11월 달 들어서 실질 거래가들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4억 하락했죠. 노원구 3억 9천, 송파구 3억 5천, 구로구 3억 5천, 은평구 3억 3천, 강동구 3억 3천. 송파구와 강동구는 뭐 3, 4억 정도 떨어지면 뭐 워낙에 아파트가 34억 하고 뭐 17억 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또 디딤돌은 있어요. 근데 노원구와 구로구, 은평구 같은 쪽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4억 떨어지면 굉장히 파이가 큰 겁니다. 구로구도 3억 이상 떨어지면 좀 흔들흔들거리죠. 은평구도 뭐 13억짜리가 이제 10억 곧 깨지게 생겼고, 전세 시장도 지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42억 떨어졌고, 용산구. 서초구가 19억. 그리고 영등포가 12억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양상도 굉장히 이 전세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는 현재 자금이 돌지 않는다.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액이 줄어들고 거래 금액 총 단위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가격 단가표는 확실하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액면 그대로 지표만 읽어가도 아파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83조, 80조 넘는 매출을 기록했어도 마이너스 3.15를 찍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 왜? 3분기 매출이 83조 원인데. 아니, AI 거품론이라고 하지만 이건 억가입니다, 억가. 억지로 깎아내리는 거지. 아니, 한 기업이 분기 매출이 83조 원이면 이거 천문학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AI 거품론이라고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단기적인 어떤 이 공포가 조장한 어떤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야, 이 양반들은. 그리고 알파벳도 지금 뭐 마이너스 1.15% 빠졌다고 하지만 워렌 버핏이 여기 알파벳에 6조를 베팅했습니다. 주로 기술주에는 전혀 이 선조를 계속해서 해왔던 워렌 버핏이 뭐 알파벳 A에 구글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것 역시도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투입됐다는 얘기고, 테슬라 역시도 지금 2.17 정도 빠지고 있지만 뭐 차량 호출 서비스 영업 허가에서 로보택시가 계속해서 확대돼.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자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반토막 나다시피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42달러, 40달러 선을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훅 떨어지지가 않는 이유는 서학개미들이 여기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27억 7천만 달러, 68억 달러 정도. 이게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10조나 됩니다. 10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거의 뭐 80달러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이제 반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이제 거의 하한선 지지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밈에 가까운 이 양자 주식, 밈이라는 어떤 뭔가 조금 좀 매출 면에서 좀 불안불안하고 여러 가지 좀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자체가
하루상간에 그냥 들썩들썩 거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워낙에 뭐 자금력이 빵빵한 백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읽을 때 결국 주식 시장의 흐름은 부동산 시장에 반대적 영향을 계속해서 지금 엄청난 카운터펀치를 날릴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력이 막대하게 흘러가는 시장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자금이 기본적으로 흐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계속해서 펌프질 하잖아. 이건 결국에서는 3층, 5층, 10층, 11층, 20층, 30층, 100층까지 쫙 쌓아 올렸다가 한꺼번에 어떻게 됩니까? 철거할 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와르르 무너지잖아. 똑같은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 붕괴가 오기까지 그 포인트를 노리시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잘 지켜보신다면 확실하게 그 포인트를 잘 짚어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니케이 해킹, 니케이 평균 이 주가 지수도 거의 1000 이상이 빠질 정도로 지금 하이테크 이 기술주들이 여기도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2%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상해, 니케이, 대만가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공포 양상이 아시아 증권 시장에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고, 가상화폐는 지금 박살나고 있죠. 1억 2천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1억 3천까지 올라왔는데, 비트코인 역시도 굉장한 어떤 주식 시장이 약화되면 비트코인, 여기 가상화폐도 같이 가게 돼 있고요. 이제 뭐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이제 자산 가치는 좀 등을 돌려서 금 쪽으로 가자 해서 살짝 오르고 있고, 국내 금도 이제 조금 오를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굉장한 어떤 금융자산의 지형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어젯밤에 이제 미국 주식이 이렇게 출렁거린 거는 미국 경제가 이제 일자리 성장률은 좀 강해졌는데 unemployment rate loss, 결국 그 실업률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진다는 것. 그죠? 9월 고용 1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4.4%.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우려했던 어떤 고용률에 거의 내리꽂는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좋았다. 고로 뭐냐? 10월 미국 FOMC 의사록에서 나온 것처럼 12월 금리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니까 저렇게 그냥 기준금리 인하 12월에 하기 어렵겠다라는 어떤 공포감, 그리고 AI 거품론 엔비디아가 85조 원을 쏘았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나자빠지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한국의 이 환율이 굉장히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1470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담대 금리에 직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자금도 안 흘러 규제로 묶여 있어. 게다가 기존에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연끌해 가지고 대출 파일을 키워서 진입을 했는데, 이제 주담대 금리는 이제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뭐 감당 못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신규 대출조차도 주담대와 전세 대출 지금 셔터를 내릴 정도로 연말은 뭐 거의 절벽이 시작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5년 전에는 2% 주담대를 받았던 사람들, 이분들 중에는 연끌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자기 소득의 몇 배나 되는 대출 끌어다가, 왜냐? 그 당시에는 2%밖에 안 했으니까 2% 이자면 좀 만만하다 싶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5년 딱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리셋이 되죠. 혼합형 같은 경우는 6%, 이제 7%, K뱅크 같은 경우는 7%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무거운 집값을 못 견딜 뿐만 아니라 금리 자체도 계속해서 내리누르는 엄청난 중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던질 수밖에 없다. 존버 그만할래요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리 상승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 연체율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아지는데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돈을 매달 갚지 못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경매로 훌딱 넘어갑니다. 연체율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렇게 자산 가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깃발을 꽂았다고 생각했던 자산 가치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결국에 이 부동산 시장은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가장 위험하게 보이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만큼 위험한 시장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여타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집값이 더 11호 규제, 또 뭐 627 규제, 이런 막강한 규제를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지금 뉘앙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물 보십시오. 6만 1000건, 6만 3000건에서 6만 1000건으로 줄어들었죠. 결국에는 이 집주인들이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집값이 흐를 것인가에 대한 관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답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렸다가는 내년 2026년 5월 달 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가 30%까지 이제 때려지게 되는데, 이거 맞아버리면 2억 냈던 양도세가 이제 7억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죠. 5억 정도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거의 뜨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6만 1000건에서 계속적으로 관망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거 이제 11월, 12월 이제 연말로 쫙 지나가면서 야, 더 이상 답이 없구나. 확실하게 던지고 나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번뜩 들면서 그냥 투매에 가까운 매물량들이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가격 단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은 유동성 속에서도 저런 어떤 정말 엄청난 무빙을 보여주면서 변동성, 야, 이거 주식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한국 아파트 시장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지금 경제 돌아가는 어떤 판사례를 보면 잘못된, 왜곡된 논리가 끼어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명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골든타임,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 타임라인을 분명하게 읽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 눈앞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뭐 주식시장의 무빙이 예상외로 굉장히 지금 흔들거리는 어떤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그 모든 악재를 다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은 결국에 가서는 상당한 어떤 위기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그 위기감은 공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의 환율과 금리와 또 규제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엄청난 가격 하방 압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좀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좋은 시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어떤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골든타임을 잡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녹방불 한번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